뭐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응가 냄새가 심하니? 너 뭐 오징어 먹었니? I just need a little bit more of your love. I can't help myself. 항문낭짜기 영상 한번 볼까요? 항문낭짜기는 영상으로 보여드려도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. 왜냐하면 항문낭짜기는 촉감을 느끼는 걸 배워야 돼요. 제가 보호자분이 오시면 보호자분 손을 제가 잡고 제가 여기 만져있는 데를 똑같이 해서 여기 만져보세요 하면서 요 느낌을 느끼게 만들어 드려요.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한번 눌러보세요. 요렇게 해야지 하면서 하시는 거고, 영상으로 아무리 봐도 뭐지? 어디지?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모를 겁니다. 하루천사님, 연습하면서 알아가야 돼요. 항문낭은. 네, 맞습니다. 원장님, 항문낭은 주기가 있나요? 아니요. 귀청소랑 비슷합니다. 항문낭도. 귀 건강한 애들 귀청소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었죠. 항문낭도 사실은 똑같습니다. 항문낭도 무조건 막 짜는 거 아닙니다. 항문낭 안 짜줘도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. 항문낭 자체가 원래 얘네들이 야생에 있을 때 항문낭을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? 누가 짜줘요? 짜줄 사람 없잖아요. 항문낭 자체가 원래 처음에 있었을 때, 얘네들이 자연에서 생활했을 때는 변을 볼 때 엉덩이에 힘을, 괄약근에 힘을 빡 주면 변이 나오면서 항문낭에 있는 부위에도 압력이 가해지면서 변에 항문낭에 이렇게 묻혀서 나오는 게 원래는 정석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 아이들이 실내 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종으로 교배를 시키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항문낭도 많이 퇴화가 되어서 자동으로는 잘 안 나오는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. 그래서 항문낭은 얼마나 한 번씩 짜줘야 된다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. 이것도 잘못해가지고 오히려 항문낭에 염증이 생기고 항문낭이 파열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. 이 부분도 꼭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건데, 이거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. 아이들마다 다 천차만별이에요. 천차만별. 꼭 다니시는 병원에 가셨을 때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 항문낭 한번 좀 봐주십시오. 이 아이는 항문낭이 많이 차는 아이인가요? 아니면 적당한가요? 아니면 짧게 별로 없는 아이인가요? 이런 것들을 항상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. 항문낭이 원래 거의 안 차는 아이들도 있어요. 그래서 한 번도 안 짜줘도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제가 집에서 키우는 아토미, 그리고 제가 지금 병원에서 키우는 피치, 이 아이들 둘 다 저는 주기적으로 귀청소도 전혀 안 해주고요. 항문낭도 전혀 안 짭니다. 미용을 하거나 목욕을 할 때만 체크를 합니다. 혹시 차 있으면 좀 짜주려고. 그 외에는 전혀 건드리지 않습니다. 하지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꼭 체크를 해보시고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안 나오는데 어떤 영상 보니까 항문낭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짜주래 해가지고 막 짜려고 노력을 막 하잖아요. 항문낭에 염증 생겨요. 귀 청소 막 해주면 귀에 염증 생기는 것처럼, 그래가지고 항문낭에 염증이 생기고 나중에 항문낭이 터져가지고 병원에 와요. 그러면 수술해야죠. 네, 고양이들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. 자연스럽게 나오는 애들이 훨씬 더 많아요. 잘 모르면 안 하는 게 더 낫다. 꼭 기억하십시오. 병을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. 고양이도 항문낭 있습니다. 칠레 고양이 가족님. 네. 응가할 때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.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. 가끔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. 우리 애가 응가를 집에서 했는데 뭐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응가 냄새가 심하니? 너 뭐 오징어 먹었니? 또 막 이럴 때 있잖아요. 가끔. 네, 그럴 때가 바로 응가에 항문낭이 같이 짜져서 나왔을 때예요. 변이 설사도 아니고 변의 모양은 똑같은데 이제 그럴 때 가끔 있잖아요. 그럴 때가 바로 항문낭이 나왔을 때입니다. 네, 다솜이님, 저도 제가 한 번도 안 짜봤어요. 네,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근데 항문 괄약근도 점점 약해질 수 있거든요. 나이가 좀 들면. 네,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는 안 짜줘도 되는 아이구나 라고 알고 계시고 안 짜주셔도 되는데, 미래를 위해서 항문낭이 어디에 어떤 식으로 있구나 라는 건 한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만질 줄은 아셔야 돼요. 그래서 여기 항문낭이 살짝 차 있구나, 짜지 않으시더라도 그 정도는 그래도 한 번쯤은 배워두시면 좋습니다. 네, 캣똥님 맞습니다. 그래서 응가 냄새가 엄청 나는구나. 네, 그럴 때입니다. 고양이들 일반적인 소변을 봤을 때 냄새하고 스프레이를 막 심하게 했을 때하고 소변 냄새 좀 다른 거 아시죠? 그럴 때 이제 거기에 페로몬 같은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. 사실은 항문
항문낭의 개념과 이제 스프레이라든가 영역 표시를 하는 개념하고 사실 비슷한 개념이다 보니까 그럴 때는 더 강한 향이 들어가게 됩니다. 우리한테는 좋은 냄새가 아니죠, 당연히. 하루님, 강아지는 항문낭 휴지나 물티슈로 짜는 것보다 발 씻을 때 욕실에서 맨손으로 짜면 더 잘. 빙고입니다. 사실 제대로 배우려면 맨손으로 느끼셔야 돼요. 휴지를 대거나 물티슈 대면은 잘 못 느끼십니다. 휴지 물티슈 대고도 내가 잘 짠다, 이분은 이미 전문가입니다. 그러니까 내 강아지가 아니라 남의 강아지도 나는 잘 짤 수 있다, 휴지나 물티슈 대고도, 그러면은 그분은 정말 전문가예요. 쉽지 않습니다. 네, 저도 때로는 항문낭을 짜려고 이렇게 하다가 맨손으로 일단 만져보고 나서 느낌을 잡고 나서 그 다음에 휴지나 뭐 티슈나 이런 걸 하고요. 그게 잘 안 될 것 같은 애들은 저도 비닐 장갑을 끼거나 라텍스 장갑을 끼고 이렇게 합니다. 보통 맨손으로 하기는 저도 좀 겁나니까 맨손에 묻으면 사실 한 반나절은 가거든요, 이 냄새가. 아무리 씻겨도.